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안태호입니다. 자, 휴일인 오늘도 찜통더위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었고요. 원주 지역 같은 경우 낮 기온 32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위 속에 이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소나기가 내린 것도 있겠고요. 내일도 모레도 역시 비슷한 날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이 78주년 광복절인데요. 이 광복절의 의미, 또 원주의 독립운동사 좀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지역 주민들에게 실종 정보를 제공하는 이 문자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역 뉴스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태풍 카눈으로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892건과 공공시설 335건 등 모두 1227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 집계는 공공시설이 이달 18일까지, 사유시설은 이달 21일까지 이뤄지고 종합합동조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원주에서 차기 총선 승리를 결의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과 강원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의 조기 추진 등 당정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원주에서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당 최고위원들, 도내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졌습니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지도부가 한꺼번에 총출동을 강원 지역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여당 지도부는 이날 강원 민심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어제 도청에서 주식회사 GQL과 원주 공장의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GQL은 내년도 3월까지 470억 원을 투자해 원주 문망농공단지에 연면적 9,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제조 공장을 세울 계획이고, 공정장 비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GQL은 원주 공장이 신설되면 245명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올해 광복절 78주년입니다. 오늘 좀 그 의미, 또 원주 독립운동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학연구소의 윤병진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원주학연구소가 원주문화원지 부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6월에 개소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떤 그 연구소인지 먼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원주문화원은 그동안에 이제 약 70년 동안 이제 흉토사를 연구했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이제 민속 등에 대한 연구를 그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과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주학연구소에서는 이제 원주 지역사의 영역과 대상을 좀 더 확장하고, 네.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에 기존의 지역사보다는 좀 더 확장된 광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어떤 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제 학문으로서 네. 대상을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원주 학입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예. 민속 분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이제 이 환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농업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에 걸친 그 연구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방향의 연구보다는 좀 광역대의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구진들도 여러분이군요. 네, 12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연구하고 네, 또 이걸 또 이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연구소 향후의 활동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원주문화원에서 이 지역사 연구했던 그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일단은 정리, 그 다음에 평가, 이런 부분을 먼저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이제 시책 사업이라든가 국책 사업 또는 이제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원주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다가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자주 뵈야겠는데요? 네, 많이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초대한 이유가 네. 78주년 광복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복절. 뭐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또 너무 단순하게 수많은 또 국경일, 기념일 중에 이제 하루로 우리가 또 여기는 성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뭐 광복절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국가를 이제 다시 이제 되찾은 날이 국권을 이제 되찾은 날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국권을 잃게 됐던 이런 어떤 과정이라든가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지내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까지는 우리 이제 선열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그 침략과 압제, 그 지배에 대응해서 수많은 그 수탈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어가면서 우리가 그 투쟁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이제 광복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권과 또 우리 국가를 되찾은 것을 우리 모두 기뻐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언제라도 우리가 이제 국가의 국력이 약하고 우리가 분열이 된다라면 누구의 침도 당할 수 있다는 교훈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오늘이 패전일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광복절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네. 이 관련된 정말 그 역사적인 또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 또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뭐 역사를 이제 기억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이제 그 단재 선생님의 그 말씀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이제 뭐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이 일맥상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냉철하게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과와 잘못이 있는지 반성을 해야 미래에 어떤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교훈을 삼아야만 똑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바로 또 원주학의 이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네. 역사와 또 원주의 이야기가 접목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원주학의 어떤 여러 가지 분야가 발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궁금합니다. 이 광복절을 맞아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만은 수많은 또 이제 그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주 지역이 우리 지역이 독립운동사 중에 주요 사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주요 사건 뭐 너무 많죠. 왜 이제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원주가 맨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독립운동을 처음 했다고요? 원주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독립운동은
운동은 이제 두 가지로다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국권 이 수호 운동과 회복 운동. 그게 이제 기점이 1910년을 기점으로다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주는 이제 1910년 이전에 국권 수호 운동에 세 차례가 이제 원주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1895년도에 이제 명성황후 시에 반발해서 을미해병 봉기, 그리고 1905년에 이제 을사해병 봉기, 그리고 1907년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정매의병이 이제 봉기가 됩니다. 네. 전국에서 한 지역에서 의병 전쟁이 세 차례 일어난 것은 원주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이 그 사안들이 다 원주에서 발생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처음 듣죠 그런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뭐 이제 당시 대한 제국의 그 황후를 시해야 할 정도로 막강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 대한 제국은 쉽게 먹을 수 있는, 쉽게 강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다가 생각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원주인들이 봉기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일제 침탈에 대항한 뭐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런 이제 의병 전쟁의 봉기와 투쟁은 일제의 그 국권 침탈을 그런 어떤 계획을 약 10년 동안 지연시켰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원주인들의 활약은 뛰어났다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혹시 좀 이 그 좀 확대 해석하신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처음 제가 또 듣는 내용도 많습니다만은 네.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저도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지금 말씀하신 네. 부분도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단한 어떤 독립운동사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예. 우리가 잘 그 부분을 활용하고 또 후세 교육에 이용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이런 그 원주 지역 독립운동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직접 찾아볼 만한 뭐 사적, 유물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너무 많죠. 이제 원주 지역은 이제 독립운동의 이제 사적 관리가 독립운동의 기여도에 비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강원감령이 있습니다. 예. 이제 강원감령은 이제 1907년 경미의병이 전국에서 최초로 봉기됐던 이제 지역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봉산동에 민공의병장 묘역, 학성동에 이은천의병장 추모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치학체육관에 정미의병 100주년 기념비. 그리고 이제 불온면이나 소춘면 사무소에 만세운동 기념비. 그리고 이제 불온의 한기학 선생 기념비. 네. 뭐 지정면의 을미의병 봉기탑 뭐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십 년간 향토사가 많이 발굴되었지만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적절한 콘텐츠로 전달하는데 고민하고 있다. 정말 여러 가지 사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콘텐츠화가 못된 것 같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하실 일이 많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관련되어서 지금 원주와 관련된 좀 이야기 제가 이제 여쭤볼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자주 뵙도록 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 원주학연구소의 윤병진 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실종 경보 문자 원주 시민들 다들 몇 번씩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원주 경찰서는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주민들에게 실종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종 경보 문자가 실제로 상당한 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다들 몇 번씩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실종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문자를 원주 경찰서에서 이제 발송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는 어린이와 치매 노인이 실종됐을 때 시민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정보를 전송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실종 사건 중 시민의 제보에 의해 발견된 경우가 74%로 이어질 정도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종자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문자를 보고 실종자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제보하면서 실종자를 찾는 데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원주경찰서가 발령한 16건의 실종 경보 중 시민 제보로 12명의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실종 경보를 발령하는 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과 정신, 지적 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로 한정돼 있는데요.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실종자들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발견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경보 문자 발령 후 10분 이내로 주변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경찰력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실종자를 발견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원주경찰서 최진용 형사과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원주 내에 있는 통신사 기지국에 속한 분이라면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제도의 효과는 실제로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동안 제보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가족 중에 실종자가 있을 경우에 애타게 가족들을 기다리는 우리 실종자 가족들을 보면 형사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결정적으로 시민들의 제보가 큰 힘이 되어서 실제로 조기에 발견해서 가족들 품으로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종 경보 문자를 이제 받고요. 또 실제로 또 실종자 어떻게 좀 찾게 되는 건지 운영 과정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실종 경보 문자 제도는 실종자를 빠르게 찾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데요. 안전 안내 문자를 허용한 경우에만 문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주 경찰서는 이 안전 안내 문자를 차단하지 말고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종 대상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번호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문 신고하면 되는데요. 혹은 이 수신된 실종 경보 문자에 적힌 담당자의 연락처로 목격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원주경찰서는 시민들이 계속 실종자 제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제보나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기념품 수여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실종경보 문자를 무심코 넘기는 대신 주의 깊게 정보를 확인하는 태도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보도자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요. 그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통해서 실종 치매 어르신들이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귀가되는 것을 보면서 이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정말 효과가 뛰어나고 이게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인계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좀 널리 알려서 좀 다각적으로 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최근에도 제보를 통해서 실종자를 찾았다고 하는데 좀 많은 분들에게 아무튼 좀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치매 환자가 17시간째 집에 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 접수를 받고 시민들에게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이 문자를 발송한 지 8분 만에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해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경보를 통해서 실종자를 찾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8분 만에요. 경찰력에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정말 이 문자를 받는 순간 이 37만 명의 원주 시민 누구나가 바로 이 정말 이 실종자를 함께 찾을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많이 관심들 가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그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된 논란 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뭐 물리적 충돌까지 또 최근에 발생했었어요. 이 시에서 집기류 이전을 위해서 극장에 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들을 또 반대하는 관계자들이 막아서게 됐었고요. 좀 일촉즉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아카데미 극장 철거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원주시와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8일 오전 7시 30분 본격 철거를 앞두고 극장 내 집기류를 반출하기 위해 나섰지만 이곳에서 집회 중이 전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을 빚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원주시가 직원들을 동원 극장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자 범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혁성, 손준기, 김지현 원주시 의원이 격렬하게 막아서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특히 극장 앞에는 철거에 찬성하는 시민들까지 모여 범시민연대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격화되자 경찰은 범시민연대에 집회 종결을 요청했지만 연대가 불응하면서 대치 상황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원주시가 낮 12시 10분께 철수하며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원주시 관계자는 현장 철수는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어 내린 조치일 뿐 철거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연대는 현장에서 선명을 통해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 않고 대화로 타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도 뭐 현장을 이제 가봤지만은 날도 굉장히 덥고요. 지금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이게 자칫하면 정말 좀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이제 높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원주시가 철수했다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뭐 충돌이 일단락되었지만은 뭐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틀 뒤군요. 극장 해체를 막았던 시의원들 시가 또 고소고발하겠다면서 경고를 했군요. 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 해체를 막아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대해 또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고소고발하겠다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고소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폭거라며 반발, 결국 또다시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원주시는 충돌 이틀 후인 지난 10일 일부 시의원 의회 민주주의 완각행위 유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시는 일부 시의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고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시민과 함께한 것을 두고 시 집행부가 고소,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폭거나 다름없다. 토론회 개최 등 시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현 시의원은 시 건축심의위가 시민 안전을 위해 버스 정류장을 옮긴 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시는 이마저도 무시한 채 곧바로 집기를 빼는 것으로 철거를 시작했다며 관련 예산이 시에 상정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건 원주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철거 확정부터 또 철거 진행 과정 그리고 향후에 좀 계획까지 좀 하나부터 열까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일단 시건축심의위원회가 조건 내걸었던 것이 그중에 하나가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옛 원주역 지금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데 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들었어요. 원주시와 코레일이 이와 관련되어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요? 네, 중앙선 복선전 철화 여파로 폐쇄된 후 방치되고 있는 옛 원주역이 시민 친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원주시와 코레일 서울본부는 지난 11일 원주시청 7층 투자 담당실에서 원광수 시장과 육심강 코레일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옛 원주역 일원의 효율적인 활용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은 합성동 옛 원주역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원주시는 우선 옛 원주역 부지에 260명 규모의 공연주차장과 택시 쉼터, 기념품존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산동과 중앙동을 연계해 현재 조성 중인 치아산 바람길 숲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중앙선 철도 이설에 따른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코레일 서울본부는 원주시의 공공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관 개성 등을 위해 원주역사 개보수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치아산 바람길 숲의 출발지로 역사 광장을 지나 옛 원주역사를 지나는 등 역사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역시 역사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역사는 콜레일이, 폐철로는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소유해 각 기관별 입장 차이로 실질적인 역사 주변 개발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빠른 착공과 좀 변화 기대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수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